시장은 수급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던 시장에 견눈질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지나간 호재보다는 새로운 호재에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시장은 지금 비싼 종목들보다는 싼 종목들, 그 싼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딩 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시선이 지금 많이 꽂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사는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근데 나는 단타 진짜 잘할 수 있어. 짧게 들어갔다가 안 되면 손절하지 뭐. 요런 뉘앙스라면은 그건 뭐 각자 개인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방산, 조선, 전력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시세를 냈고 당분간은 좀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섹터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지만 시작은 당연히 현재 시장,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점검부터 일단 하고 가야죠. 지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벌써 3월 말이고 이제 다음 주면 4월입니다. 뭐 1분기가 다 끝났어요 벌써. 작년 12월 달에 탄핵 이슈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계엄 이슈 막 아직까지 이러면서. 결정된 바는 또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게 잠깐 지난달 같은데 느낌적으로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라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여름입니다. 오늘 저 반팔에 그 위에 이제 가디건 같은 거 입고 나갔는데 더워서 벗어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니까 안 춥더라고. 어저께 야외 나갔는데 세타를 하나 입고 나갔는데 반팔을 입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날씨도 그러면 이제 봄이 왔는데 우리 증시에는 봄이 올 거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들어왔나 뭐 오다가 다시 살짝 돌아갔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월요일이죠.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좀 돌아가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우리 증시에서 3대장이라고 그러면은 방산, 조선, 전력, 요게 3대장이었었잖아요. 과거 거의 한 3년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총 순위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막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수급이 조금 삼성전자 쪽으로 빨리 들어가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지난주에.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해서 올랐고,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조정이 들어갔고, 뭐 2차 전지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계속 빠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난주는 바이오 너무 힘들었고, 이제 3대장 힘들었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가 좀 살짝 쉬어가는 느낌 나왔죠. 미국 시장이 주말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엔비디아랑 뭐 마이크론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제 한중일 이제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은 한알령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데 일단 한알령이 해제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엔터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좀 반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 일부 뭐 이런 것들 조금 오늘 반등 시도가 있었고, 엔터주들이 조금 좋았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섹터주들, 화학주라든지 철강 이런 쪽들이 이제 서서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도 좀 약했고요. 바이오는 사실 요 최근에 좀 HLB가 이제 간암 신약 같은 거 다시 한번 좀 반려당하면서 서류 보완 요청 받아서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금요일날 HLB 그룹주하고 하나그룹주가 폭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또 두 쪽이 또 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혼전 중이었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번 주에 좀 글로벌 이벤트라기보다는 사실 글로벌 이벤트는 지난주에 다 지나갔잖아요. 연준이라든지 뭐 BOJ, 토하이라든지 다 지나가고, 오늘 뭐 한 총리가 기각돼가지고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또 있잖아요. 결과 나오는 게 있고,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간 뭐랄까 눈치? 뭐 물론 정치 인물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겠죠. 그렇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도 지난 거의 한 4개월 동안 우리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이슈에 어느 정도 좀 뭔가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이렇게 섹터별로 한 바퀴씩 많이 하락을 했다가 많이 하락한 섹터 위주로 좀 한 번씩 좀 반등하는 분위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는 또 조정받는 분위기. 요새는 좀 뉴스 테마 작은 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거 갈 것 같아. 근데 살짝 눌렸어. 타이밍이 이때야 하고 딱 들어가면은 그때서부터 또 빠져.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폐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들이 한 30-4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개별주들은 조금 힘든. 사실 오늘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했어요. 가스전 관련해서 안 올라. 그냥 빠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실익이 없다 생각하는 뉘앙스. 처음에는 막 테마처럼 와 그랬는데 이 돈만 투입되고 나중에 또 대통령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2차 전지에서도 한 번 당했고 반도체에서도 한 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대선 사이클 요걸로 인해서 계속 정책이 변하다 보니 그것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상국인데 지금 뭐 대만도 일본도 다 투자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돈만 뺏기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얻는 게 있을지 거기 엄청 추운 동네잖아요. 상당히 좀 힘들다고 고난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강관이나 막 철강이나 막 이런 것들 엄청 올랐었는데 요새는 좀 약간 당장 실적으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테마주들이 좀 조정이 순환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장님은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좀 어떤 곳들과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요새 고민은 다른 이슈보다 저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 그동안 계속 정지가 됐었던 공매도가 이번 달 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면 개방입니다. 3월 31일. 1일에 시작이에요? 아니면 4월 1일에 시작이에요? 3월 31일부터 전면 풀립니다. 전면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도 최근에 좀 조정이 깊은 종목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생기면서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신이 없겠지만 증권회사 직원들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뭐 시스템 충돌 나가지고 한 7분가량 전체 거래가 정지됐던 경험을 당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죠. 왜냐면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이 그동안 좀 공매도를 많이 막아왔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상태 속에서 다시 공매도가 재개된다 생각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 이게 많이 안 오른 바닥에 있는 종목은 공매도가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만 삐끗하면 공매도가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높은 건 당연한데,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도 좋다 그럼 주가가 높은 건 당연한데 그것만큼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만 시장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실적이랑 업황이 돌아오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생긴다라면은 돈이라는 게 올라갈 대로 올라간 종목들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빠질 대로 빠졌는데 업황이 좀 좋아질 것 같으네? 요런 섹터 쪽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몰리는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빠진다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턴어라운딩 하는 섹터,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섹터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로 돌아 들어가다 보니 수급이 우르르 이동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많이 터졌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국내를 복귀하는 자금들까지 얽히면서 낙폭과대줄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으로 스며들면서 섹터 간의 대이동이 지금 정말 명절 대이동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한다 보니까 하나그룹주라고 하는 것들 그냥 다 급락했었거든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데.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날이 그냥 바로 급락한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반등을 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지니까 금요일날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종목이랑 HLB랑 정말 죽기 살기로 다들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제가 혹시 안 파세요? 여쭤봤더니 나 유상증자도 받을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방산이 좋긴 하죠. 왜냐하면 뭐 전쟁이 끝나도 유럽도 그렇고 다 자주국방 해야 되니까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들이 워낙 좋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군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호주에 있는 오스탈이라는 이제 조선업체 인수하고자 하는 의혹이 상당히 강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그쪽에서는 막고 막으니까 이제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살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오션에서 사면은 조선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다 구조조정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제 방산 기업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긴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3.6조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왜 돈 잘 벌면서 그 돈 잘 버는 니들 돈으로 하지 왜 개인들 돈 가지고서 그걸 뺏어가지고서 증자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들도 많은데 작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3조 정도 벌었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오션 지분 인수하는데 다 썼습니다. 자회사에 또 손자회사까지 이제 지배구조로 넘어가면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30% 이상씩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인수해가지고서 지분을 인수하는데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은 좀 답답하긴 하겠죠. 유상증자 해야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일단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음봉 떨어진 부분보다 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급락하고 십자봉 나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가 부근이 그날 종가 부근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오늘 양봉으로 크게 나오면서 이제 거래도 실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또 권리락도 받아야 되고 근데 금액도 엄청납니다. 3.6조니까 3.6조라는 유상증자 금액은 우리나라에는 뭐 GS그룹도 그냥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뭐 단타장, 뭐 지금도 뭐 단타 종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예전에 2차 전지가 에코프로도 증자 한번 하고 완전 날아갔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좋고 해외에 이제 계속 투자하려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조선소라든지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시설도 확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더 크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지배구조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 개미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서 증자를 해서 하고자 하는 뭐 잘만 풀린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업종을 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로템을 작년부터 계속 선호했었는데 현대로템 추세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보시는 바대로 쭉 우상향하고 21선 터치 안 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넥스원 있겠죠. LIG 넥스원은 좀 먼저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죠? 61선까지 선조정이 들어갔고 한국 항공우주 여기도 약간 M&A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강하죠.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얘도 한번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좀 급등한 종목들 시장의 리딩 종목들은 추세를 꺾을 만한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계속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약간 21선에 좀 이격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격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더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가서 터치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수급을 조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기금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계좌로 좀 사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넥스원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그닥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에요. 외국인 계좌로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방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롯템은 그래도 좀 중간에 팔다가 또 다시 사고 그러는데 역시 좀 사모펀드나 투신 쪽에서 건드리는데 뭐 개인들은 조금 최근에 좀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기금이 조금씩 지난주에 얘기 나오면서 좀 팔았는데 그렇다고 뭐 현격하게 파는 건 아닌데 보시면 이제 외국인 계좌로 방산주는 좀 외국인 계좌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이게 뭐 정말 외국인이 사는 건지 아니면 CFT 계좌가 사는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들은 조금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도 전체적으로 너무 좋죠. 하나 시스템도 좋았고 하나 오션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슬슬 그 3대장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제일 처음에 먼저 꺾인 게 전력기기 쪽들이 두 번째로 꺾인 게 이제 조선이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방산 쪽인데 이게 완전히 꺾였다라기보다는 이제 조정일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순식간에 지금 21선을 쭉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다시 회복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60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어떻게 앞으로 좀 좋게 보시나요? 다시 이제 조정을 갈까요? 앞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계속 갈까요? 유상증자라는 게 네. 성공을 하려면 주가를 기업 입장에서는 잘 부양을 해서 받쳐줘야지 돈을 넣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60만 원대 있는데 뭐 할인율 발행해서 만약에 뭐 한 40만 원대다 그러면 오우 막 사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상증자 성공할 때까지는 주가를 좀 잘 유지시켜 놓으려는 경향들이 높아요. 보통의 유상증자 하는 회사들은. 그렇긴 한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선 업황이 좋은 것도 알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황이 확실히 미국 쪽이 기대 섰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 만든 배는 뭐 입항하려면은 뭐 수수료 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만든 배 말고 이제 중국 조선사 뭐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배를 사용하는 조선사, 중국 조선사 이런 쪽들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계속 지금 트럼프가 계속 배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가 상당히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저런 기대감들이 많이 주가에 녹아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새롭게 뭐 딴 거 살 게 없으면 계속 가면 좋은데 딴 게 살 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까지 시행되게 생겼으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느낌인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산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방산은 계속 수주 산업이잖아요. 뭐 지금 배를 수주해도 뭐 한 5년 뒤에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방산도 지금 계속 무기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약간 고평가됐다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들어올 물량들까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방산주는 신규로 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갖고 있다라면은 언제 어떻게 잘 팔까 이걸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 기업 논리보다는 수급 논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현대차가 돈을 못 벌어서 지금 몇 달째 안 가다가 오늘 처음 오른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도 현대차 돈 잘 벌었어요. 근데 안 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부실한 기업이라서 그렇게 안 간 거 아니잖아요. 시장은 수급 논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던 시장에 뭔가 다른 견눈질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지나간 호재보다는 새로운 호재에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을 해서요. 이미 바닥에서 한 5-6배 막 오른 종목을 사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아니면은 한 2토막, 3토막, 4토막 났는데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 라는 뉘앙스가 생기는 기업들을 선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지금 비싼 종목들보다는 싼 종목들, 그 싼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딩 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시선이 지금 많이 꽂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사는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 근데 나는 단타 진짜 잘할 수 있어. 뭐 트레이딩? 짧게 들어갔다가 안 되면 손절하지 뭐. 요런 뉘앙스라면은 그건 뭐 각자 개인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방산, 조선, 전력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시세를 냈고 당분간은 좀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섹터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선 섹터도 한번 좀 볼까요? HD, 뭐 현대중공업, 네. 조선해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현대미포. 3대장을 그냥 딱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60일선에 이탈한 상태잖아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좋다는. 근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선은 있잖아요. 이제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한 요 정도? 한 29만 원 언저리? 여기만 좀 지켜주면 괜찮은데 약간 60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60일선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 빨리 올라가주면 좋고 빨리 못 올라가주면은 슬로우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이다.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그려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오션이 가장 좋았었잖아요. 하나그룹이라고 안 그러고 화나그룹이라고 그러세요. 화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하네 뭐 이런 느낌? 회장님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나그룹에서 저한테 연락 오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이제 여기 하나오션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슬로우해지기 시작했고 박스 움직이기. 근데 이렇게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박스권이 뚫릴 때. 상단으로 뚫리면 좋겠지만 하방으로 뚫리게 된다라면은 이격조 좀 가파르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 연기금도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이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은 연기금 같은 경우 사다가 지금 좀 슬로우해졌고 외국인 계좌로 사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현대미포 이거는 뭐 오늘 음봉적인 건 아마 배당 때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찍힐 리가 없을 텐데 화면이 좀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죠? 이런 흐름에서 조선주가 그렇고 전력기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현대 일렉트릭의 대장이었죠. 이것도 지금 꺾여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림을 볼 때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꺾인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지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상단과 하단이라고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거 있죠?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또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전력기기가 이제 LS 일렉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많이 꺾여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기 먼저 꺾였고 조선 꺾였고 이제 남은 거 방산인데 방산도 약간 타이밍적으로 온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